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0년간 믿었던 간병인에게 모든 것을 잃을 뻔한 78세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이경숙 할머니입니다. 경숙 할머니는 8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경숙 할머니에게는 아들 성민이 있었습니다. 50세인 성민은 무역회사에 다니며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미국 지사에 파견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지만 매일 한국에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간병인을 소개받았습니다. 45세 박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은 간병인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추천했습니다. 성민은 안심하고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미선은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경숙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기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병원 진료도 함께 다녔습니다. 청소와 빨래도 했습니다. 경숙 할머니는 미선에게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명절에도 나왔습니다. 아플 때도 참고 일했습니다. 경숙 할머니는 점점 미선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보다 더 자주 보는 사람이 미선이었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경숙 할머니는 미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연금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직접 갈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과 도장을 건넸습니다. 미선은 은행에 다녀와 연금 200만 원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영수증도 함께 챙겨왔습니다. 경숙 할머니는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미선은 매달 은행 업무를 대신했습니다. 공과금도 내주고 필요한 물건도 사왔습니다. 7년째 되던 해, 경숙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미선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입니다. 미선 씨, 나 이제 나이도 많고 기억력도 안 좋아. 비밀번호 적어둘 테니까 미선 씨가 필요할 때 찾아 쓰세요. 내가 믿어요. 미선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경숙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미선이라면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총 10년간 미선은 경숙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어느 날 아들 성민이 1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어머니를 뵙기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경숙 할머니는 아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미선이 잘 돌봐준 덕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성민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생활비는 충분하세요? 제가 보내드리는 돈이랑 연금으로 괜찮으세요? 경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선 씨가 다 알아서 해줘서 편해. 성민은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계좌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성민이 매달 200만 원씩 보냈습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어머니 연금 월 120만 원, 10년이면 1억 4천만 원 더입니다. 총 3억 8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 정도 썼다고 가정하면 10년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남은 돈은 대략 2억 6천만 원 정도여야 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요? 경숙 할머니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미선 씨가 다 관리해줘서 나는 잘 몰라. 필요한 거 있으면 미선 씨한테 말하면 돼. 성민은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성민은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잔액을 알려줬습니다. 현재 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성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4,700만 원이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4,700만 원입니다.
성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억 6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4,700만 원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민은 급히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10년치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달은 500만 원까지 빠져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미선 명의로 송금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총 8번, 금액은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성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간병인 미선이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성민은 즉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미선 씨한테 돈 보낸 적 있어요? 경숙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선 씨가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랬나? 얼마나 보냈어요? 잘 모르겠어. 미선 씨가 다 알아서 했어. 성민은 확신했습니다. 미선이 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빼간 것입니다. 성민은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먼저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어머니 방과 거실 곳곳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2주간 지켜봤습니다. CCTV에 충격적인 장면들이 찍혔습니다. 미선은 경숙 할머니가 낮잠을 잘 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귀금속을 꺼냈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장롱을 뒤졌습니다. 할머니가 숨겨둔 현금 봉투를 찾아 챙겼습니다. 어떤 날은 할머니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미선은 10년간 경숙 할머니를 돌보는 척하며 뒤에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민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성민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며 사기라고 했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민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한 미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미선은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민은 통장 거래 내역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어머님 생활비 찾은 거예요.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셨나요? 병원비도 들고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았어요. 성민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건요? 미선 씨 명의로 송금된 5천만 원. 이것도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미선은 말을 잃었습니다. 성민은 계속 증거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을 노트북으로 보여줬습니다. 서랍 뒤지는 모습, 귀금속 챙기는 모습, 현금 봉투 가져가는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어머님께서 주신 거예요.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예요? 어머니는 기억도 못 하시는데요. 미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성민이 미리 불러둔 것입니다. 미선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숙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을 믿었는데. 성민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미처 몰라서 죄송해요. 이제 제가 지킬게요. 마이너스. 경찰 조사 결과 미선의 범행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선은 총 2억 3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현금 인출, 계좌 이체, 귀금속 절취를 합치면 그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돈으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외제차도 샀습니다. 명품 가방도 여러 개 샀습니다. 간병인 월급 150만 원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선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년 전 다른 할머니를 돌보다가 8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때는 할머니가 치매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미선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검찰은 미선을 기소했습니다.
상습 횡령 및 사기 혐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은 법정에서 울며 빌었습니다. 가족이 아프고 생활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반성도 없습니다. 최종 판결은 징역 4년, 배상금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가진 재산은 오피스텔과 자동차뿐이었습니다. 처분에도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이미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성민은 1억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1억 3천만 원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1년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미국 지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돌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경숙 할머니는 아들 덕분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바보였을까? 할머니는 자책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경숙 할머니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을 새로 구해야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또 배신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결국 성민이 직접 돌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미선은 감옥에서 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도 배상금 빚이 남아 있습니다. 간병인으로도 다시 일할 수 없습니다. 범죄 기록 때문입니다. 10년간 쌓아온 경력과 신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욕심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노인을 돌보는 간병인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미선처럼 10년간 신뢰를 쌓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병인에게 통장을 맡기는 것,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아무리 친절해도 재산 관리만큼은 가족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재산 관리를 꼭 확인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성민처럼 뒤늦게 발견하면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입니다. CCTV 설치, 정기적인 통장 확인, 이런 작은 노력이 부모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선은 4년 징역을 받았지만 경숙 할머니가 잃은 신뢰와 마음의 상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보다 더 큰 상처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안전하신가요? 사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